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절을 하지도 악수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더니 이후에는 기시다 총리 부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방일 당시 허리를 세우고 아키히토 일왕과 악수를 했고 이따금 살짝 목을 숙여 인사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마저도 안 했다고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부인이 기모노를 입고 바이든 대통령을 밀착 접대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두고 굴욕 외교라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도쿄 고급 식당 핫포엔에서 만찬을 가졌고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통역만을 대동한 1대1 회담 기회는 없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20분간 1대1 회담을 했던 것과는 비교됩니다. 또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일본식 기모노 차림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차를 따르는 장면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를 두고 퍼스트레이디로서 유코 부인의 본격적인 외교 데뷔 자리였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이 미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왕 앞에서 다리를 꼰 자세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두고 일본 안팎에서 일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자 백악관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언론이 극구 감추고 싶어 했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버렸습니다. 백악관은 평소에 미국 대통령의 다양한 영상을 공식 트위터에 공개하는데 이번에 일본 방문과 관련된 주요 장면을 편집한 36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일본 언론들이 공개한 사진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나루히토 일왕이 도쿄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모습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리를 꼬고 있고 일왕은 정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바이든 대통령은 내내 허리를 편 채 환담 도중 손깍지를 끼거나 허벅지 위에 편하게 손을 얹어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왕 앞에서 다리를 꼰 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나루히토 일왕은 시종일관 두 다리를 모두 바닥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일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자 바이든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이런 바이든의 모습을 보며 일본인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NHK 등 일본 방송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이 다소 길게 영상으로 소개됐지만 NHK는 물론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이 다리 꼰 모습을 노출하지 않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나오자 백악관은 트위터 영상을 통해 정확히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일본인의 충격과 불쾌감은 상당했습니다. 일본에서 일왕은 총리보다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19년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이 기모노나 롱드레스가 아닌 무릎이 드러난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높은 하이힐 등 화려한 차림을 하고 나오자 일왕 앞인데 무례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리를 꼬았으니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굴욕을 느끼며 분노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담은 사진을 보니 한국 대통령은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꼬고 앉아 웃으며 환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외교 전문가들은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상호주의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외교는 내용 못지않게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외교적 상호주의라면 상호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일왕 앞에서 다리를 꼰 사진을 감추려고 했지만 백악관이 기어이 바이든의 다리 꼰 장면을 영상으로 올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은 총리 부인이 기모노를 입고 차를 따르며 접대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전혀 배려하는 기색이 없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너무 저자세 외교에 집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한국 방문 시 공손하게 손을 모으며 경청하는 모습까지 보여 일본에서 보였던 고압적인 태도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아쉬울 게 있어도 일본에는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인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단독으로 만났을 때였습니다.
10여 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은 추가 환담과 브리핑까지 5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시다와도 하지 않은 단독 면담을 한국은 기업인이 한 것입니다. 면담 후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의선 회장은 50억 달러를 추가로 얹은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한 첫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았던 바이든은 마지막 날까지 한국의 투자를 간절히 바라며 경제 행보에 주력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약 6조 3천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발표해 곧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에게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양산에 들어가는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서만 일자리 8,000명이 창출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저자세의 멘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2조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입니다. 방한 첫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기술 동맹을 확인한 데 이어 떠나기 직전까지도 현대차의 전기차와 배터리셀 투자를 확정하면서 바이든은 결국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경제 협력을 할 분야가 많기 때문이고 일본과 별다른 경제 협력을 할 분야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더구나 현대차의 선물로 알려진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자리에서 바이든은 정 회장이 발표를 하는 내내 시종일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방역이 우선이라 해도 일본 방문에서 일왕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았지만 정 회장과는 노마스크에 어깨동무까지 하며 친근함을 표했습니다. 일본이 보기에 열등감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성과는 삼성 및 현대차와 미국의 경제 협력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전후로 초대형 공룡 기업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아람코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 정유사 S-오일의 최대 주주이면서 현대오일뱅크, NC소프트의 지분 역시 갖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사우디 아람코의 회장이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순방이 끝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사우디, 한국, 미국 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한국에서는 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보고 일본에서 접대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자세 외교뿐만 아니라 실속은 한국이 다 챙기고 들러리만 섰다는 허탈감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